하루하루가 축제 같을 줄 알았던 은퇴 후 삶은 막상 닥치고 나니 낯선 길 위에 나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30년 넘게 교사로 살아온 김정순 가명 씨는 작년 이맘때 수많은 축하 속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했다.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달려온 그녀에게 은퇴란 마치 꿈 같은 휴식이었다.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 필요도 없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처음 몇 주는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마치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에 쫓기듯 허전하고 외로웠다. 매일이 일요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졌다. 김정순 씨는 그렇게 은퇴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다. 수십 년간 교사라는 역할에 자신을 묻고 살아온 사람에게 명함 하나 없이 살아가는 일상은 생각보다 버거운 것이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김 씨만의 경험이 아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는다. 직업이 있었을 때는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신적, 정서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한 은퇴는 종종 두 번째 사춘기처럼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내 심리적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겪는 비율은 40%가 넘는다. 이 수치는 은퇴자들이 단순히 일을 안 해서 심심한 것 이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왜일까? 우리는 직업을 통해 필요한 존재,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사라지면 나라는 사람의 기반이 흔들린다. 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네라는 체념이 들고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쌓인다. 사례 하나 58세에 퇴직한 남교사 이종민 씨는 은퇴 후 처음엔 이제 좀 쉬어보자는 생각으로 취미 활동을 계획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니 아내와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하루 종일 말없이 TV만 보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졌고 어느새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다시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여성 박선영 씨.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그간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쉬고 싶던 책도 읽고 마음껏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삶의 방향성이 없어졌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시니어 브이로그를 보게 되며 본인도 일상을 기록하는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매일 아침 채널에 올릴 내용을 생각하며 하루가 활기차졌다고 한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무기력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62세 김영수 씨다. 그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딸의 권유로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도서 정리, 아이들 책 읽어주기 등의 일을 하며 점점 사회와의 연결감을 회복했고 지금은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며 도서관 갈 준비를 한다. 이처럼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중요한 건 나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스스로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보다도 의미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단순한 취미도 좋고 작은 일거리도 좋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퇴직 후 가장 필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가는 것이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일이다. 그만큼 두렵고 낯선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도 수많은 처음을 견디고 살아왔던 우리다. 입사 첫날의 긴장, 첫 회의의 떨림, 첫 집 마련의 설렘, 그렇게 수많은 첫 경험을 지나온 당신이라면 은퇴라는 꼭 하나의 처음도 분명히 잘 이겨낼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은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매일 내 인생을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다. 김정순 씨는 퇴직 1년 후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고등학생 진로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 앞에 다시 서니 가슴이 뛴다며 웃는 그녀는 이제 퇴직이 더 이상 텅 빈 시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당신도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문을 열어보길 바란다. 어쩌면 그 문 너머엔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더 빛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앞선 이야기에서 은퇴 후 겪는 정체성 상실과 무기력, 그리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몸이라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노후 자산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경제력보다 신체 건강과 사회적 연결,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하버드대의 75년간 이어져온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서는 장기 추적 조사 끝에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관계였죠.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 배우자,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은 하루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홀트-UNSTAD 2010 혼자 지내며 정서적 고립을 느끼는 은퇴자는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면 실제로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 모두가 하나의 예방약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신체 활동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골밀도 감소, 근육량 감소근 감소증, 심혈관 기능 저하 등이 급격히 나타나는데 이를 늦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내 걷기, 계단 오르기, 요가, 수영, 맨몸 스쿼트 같은 가벼운 운동도 신체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1년 뒤 심폐기능, 근력, 인지 기능까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임상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운동은 신체만이 아니라 두뇌 기능까지 활성화시켜줍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BDNF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REMENINGFULACTIVITY의 지속성입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무력감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 나를 위한 루틴과 타인을 위한 기여입니다. 단순한 일이라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10시에 책을 읽고 오후엔 글을 쓰는 식의 리듬이죠. 실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일상 루틴의 회복이 불안장애나 무기력 회복의 치료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활동은 자존감 회복과 삶의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나눔을 통해 느껴지는 정서적 충만감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하여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된 자원봉사, 멘토링 또는 콘텐츠 제작 유튜브, 블로그 같은 활동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은퇴 후 방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관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신체 활동을 지속하라. 움직이는 몸이 곧 자유입니다. 의미 있는 루틴을 가져라. 하루의 방향성이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삶의 질 결정 요인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조율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다음 인생도 조금 느리지만 훨씬 더 깊이 있고 풍요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